갈 길이 멀다 일단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건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내밀 거고 최소 10년이고 최대한 15년이 이제 지나야만 아무래도 뭐 건조하는 그 과정에 미국이 개입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잠수함도 이제 저희들이 통제력을 이제 어떻게 심으려고 그래서 개입을 이제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뭐 대만 양안 사태에 직접 개입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야 된다. 일반 언론에서 강조는 안 하고 뭐 다 멍뚱한 얘기, 뭐 업체 입장 얘기로 많이 좀 녹여서 하는 거. 물밑에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뭐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성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갈 길이 멀다 일단은. 그 시작을 이제 뭐 최초에 뭐 티스푼 정도 이렇게 뜬 건데 이게 중간에 우여곡절, 그다음에 뭐 좌절,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노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 그러한 기간이 제가 최소 한 6, 7년은 걸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2기인데 뭐 12월 달 되면 이제 1년 차가 되고 앞으로 3년 남았죠. 그 3년 남은 거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냥 순조롭다기보다는 또 그 내부에서 또 갑론을박과 반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론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좀 희한한 게 워싱턴 중심에 연구소들이 있어요. 뭐 CSIS라든지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뭐 한국계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뭔가 한국 게임에서도 자기가 미국 사람인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실제 안 해요. 좀 거친 얘기라든지 좀 이렇게 뭔가 반대로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걱정돼요. 조건을 다 이제 단서 조건을 이제 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건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내밀 거고 이제 제시를 하죠. 연구소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행정부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앞서고, 향후에 국방부나 이제 해군에서는 뭐 10년 뭐 얘기를 하는데 또 업체 입장에서, 업체라면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주력이 될 텐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성과를 내고 싶고 이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 이미지 창출에 있어서 그래서 뭐 6, 7년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갭 차이가 있어요.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군사 쪽의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 10년이고 최대한 15년이 이제 지나야만 뭐 최초의 일본함이 나오지 않을까. 네임 10. 첫 번째 그 잠수함이 그렇게 해서 2035년 이상, 그러니까 2035년과 2040년 사이에 실제적인 이 잠수함 시제 첫 번째 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2, 3일 됐죠. 언급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깜짝 놀라게 얘기하면서 이제 밝혀질 건데, 서로 사전에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일단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갈 길은 뭐 최소 10년 이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오히려 좀 걱정을 하는 거죠.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좀 진지하게 좀 차분하게 좀 보자. 그래서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뭐 건조하는 그 과정에 미국이 개입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이제 개발 지금 양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T-50이라는 FA-50이라는 미국과 국제 공동 개발 뭐 초음속 훈련 기자 경전투기가 있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미국이 개입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삼성항공, 삼성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청하고 뭐 정부에서 요청해서 공동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놓고 그 상세 내용을 다 알죠. 왜냐면 기본적인 설계는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뭐 록히드 마틴에서 이제 개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통제 자기 수단으로서 고도화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기가 이제 T-50, F-50 무기가 들어왔어요. 동남아 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전투기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잠수함도 이제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도 자기들이 통제력을 이제 어떻게 심으려고 그래서 개입을 이제 한다는 게 미국 조선소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용을 이제 할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무기 통제, 미국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저기 하죠. 좀 편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잠수함까지 이렇게 통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K1 전차를 이제 우리가 원해서 또 했지만은 그 시작으로 인해서 T-50이나 F-50 그리고 이제 KF-21도 미국제 엔진이잖아요. 이게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미국이 또 통제,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미국과 합의를 해야만 수출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용인데 우리 해군을 위해서 주변국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측면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미국 조선소에서 해라. 근데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인력 문제, 뭐 이 조선소 그런 유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그 해주면서 허용을 하면서 통제를 하고, 대신 마치 DMZ 휴전선에 우리가 초병들이 다 이렇게 경계 근무 쓰듯이 그런 역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을 가지면 됨으로써 중국 해군에 증대되고 있는
SSN 원자력 추진기관 공격 잠수함을 이제 견제를 이제 하는 역할, 우리한테 오는 거고, 대한민국이 이제 뭐 대만 양안 사태에 직접 개입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야 된다, 이런 어떤 좀 고도화된 능력으로서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또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 언론에서 강조는 안 하고 뭐 다 멍뚱한 얘기, 뭐 업체 입장 얘기로 많이 좀 녹여서 하는 거, 뭐 6, 7년 얘기라든지 뭐 현지에서 조선 단순히 뭐 해야 된다, 시설을 지금 없는데,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얘기들, 어떤 뭐 특정 국회의원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연계된 뭐 업체의 또 얘기가 많이 스며들고 있고, 그게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좀 종사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면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방부의 생각과 다른 또 이해관계를 살짝 또 내부에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살짝 스며들게 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뭐 소위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냥 뭐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최종 자기들이 숨겨진 목적은 또 이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또 미국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발표를 보면서 좀 머릿속에다 그려지고 좀 불편함이 이제 생겼어요. 입장이 좀 정리가 되고, 끝끝내 이거를 이제 2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그거를 이제 포장을 잘해서 또 자기들 이해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사업을 이제 보면은 209, 214, 그러니까 장보고 1 사업이 209 사업이죠. 그다음에 장보고 2가 214 잠수함 사업이고, 지금의 이제 장보고 3에 나오고 있는 게 뭐 그다음에 3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5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얽히고 설키기 있었죠. 그리고 업체는 뭐 단일하게 하나오션 중심이었고, 거기에 뭐 한두 척을 한 거는 이제 뭐 HD 현대였는데, 거기 복잡하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접할 수 있고, TV를 틀면은 지상파든 종편이든 광고가 이제 영상 광고 하나 등장하는데, 며칠 전부터 HD 현대에서 영상, 쇼츠 영상을 6부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띄워가지고 TV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잠수함, 그것도 장보고 3 잠수함이 이제 미사일 발사, 어뢰 발사로. 심청이가 납치돼서 물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부상하고, 심청이를 납치한 도적대를 어뢰로 격파하는. 근데 HD 현대의 이미지가 아닌 그건 하나 오션의 이미지인데, 거꾸로 이제 업체 간에 이제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경쟁 업체를. 나도 잠수함 했고 하는데, 공교롭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게 이제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 얘기 나오니까, 또다시 이게 경쟁을 또 하지 않나? 물론 지금 KDDX 한국경찰기구축함 그것처럼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또 내부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밑에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론 조성은 뭐 혼자 다 먹기 위해서. HD 현대는 이제 개입을 못하게 해서 또 다른 이제 제2의 KDDX 사업이 이제 부상하는구나. 그런 거는 뭐 일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뭐 모르죠. 놀랍고 반가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문제, 미국을 다 설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뭐 그런 연구소, CSIS 그런 연구원들, 한국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미 의회의 승인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합법적인 로비도 가서 해야 되고, 이거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미국 문제가 있고 우리 국내 내부에 자기 이해관계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좀 이제 이것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갈 길이 너무 멀다. 불편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만 이번 승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미국 건조라는 조건을 단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건조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이제 그게 장소 얘기도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필리 조선소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좀 알고 뭐 가봤다.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하나오션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내세우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먼저 진출했고, HD 현대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경기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MR 문제도 있고, 끌려 들어간다. 이제 그 반론이 일반 언론에서 이제 사설로 나와요. 무조건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시설도 없다. 내가 가봤는데 시설이 없어. 뭐 이거. 그런데 미국의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죠. SSBN, 전략 탄도 미사일 잠수함 있고, SSN, 공격 잠수함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드냐? 미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뭐 인걸스 조선소도 있고,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회사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필리 조선소가 안 되면은 그쪽으로 지정해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자,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엔지니어들, 테크랩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하면 돼요. 장소를 바꿔서. 그 얼마든지 조정과 협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걸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설계도를 했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거든. 이 잠수함이라는 게 또 특정 소리가, 소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설계에 따라서 소음이 어떻게 나겠다. 그러면은 동북아시아에서 괌에 주둔하는데 미 해군의 7함대 잠수함 전력들이 작전할 때 수중이니까 이 장림 상태에서 소리를 다 청취해서 구별하니까 이게
같은 동맹 잠수함인지 중국 잠수함인지 북한 잠수함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측면에서 뭐 음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설계 때부터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뭐 동맹이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실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기들이 다 캐치를 하려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통제할 수 있는 뭐 식별. 좋은 소리는 이제 잠수함이 작전할 때 식별을 서로 적대 잠수함이 아닌 걸 식별하는 그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 설계 형태를 알아야 된다지 그런 거에 있지만은 그게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한 순수 국산 잠수함,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진입은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을 미국 가서 그렇게 설계해서 같이 건조해서 가져오고 그러면은 해당되는 사업이 보통 뭐 지금 안규백 장관이 4척 이상이라고 그랬죠. 1차, 2차, 3차 사업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2차 사업 때는 뭐 한국에서 전적으로 건조를 한다든지 근데 1차 사업은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흔하게 잠수함 건조할 때 뭐 배치 1, 2, 3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제 단계적으로 건조하거든요. 약간씩 개량을 하거나 이 톤수로 늘려가지고 무장을 더 쉽게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이게 많은 게 지금 숙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문제는 단지 좀 우스운 문제 그냥 웃고 말하는데 뭐 갔는데 시설이 없고 말 그대로 말을 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 기사나 뭐 발언들이 앞으로 얼마나 수도 없이 나오겠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특정인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저게 본질은 아닌데. 왜 저렇게 자기들은 내세우려고 할까? 그리고 뭐 옆에서 또 그 조력하는 뭐 해군 출신 잠수함 그 잠수함 전대장이나 이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용하게 자기의 어떤 연구를 발표해서 이제 예비역으로서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세미나 때만 얘기하신 분이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게 다 뭐 배우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 그거 한쪽으로 흘러가면은 잠수함 사업이 조금 특정 뭐 이게 사람들의 이익에 또 부합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별개로 일단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번 발표를 보면서 그냥 머리에서 바로 스치더라고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 및 건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뭐 이게 또 언론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2003년 4년도 이래로 뭐 좌절됐었죠. 2003년 4년도에 기사 보도에 의해서 좌절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관련 기반 관련된 기술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명목으로 뭐 민수 기술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뭐 한 5년 단위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2006년, 7년, 8년도에 기억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제 월간지에 기사를 소개한 기반으로 하면은 스마트 원자로 얘기가 많았거든요. 거의 15년 전 이상.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박사님이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이제 할 때 많이 밝혔어요.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돼 있다. 근데 최초의 시작은 뭐 김영삼 정부 때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불곰 사업이라고 러시아의 차관을 빌려준 거를 이제 무기로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러시아 기반 기술이 이제 들어왔다는 게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숙성이 되기 시작한 게 2008, 9년부터 해서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도를 이제 외형적으로 했던 게 수직 발사 SLBM 탄도탄이죠 지금. 수직 발사는 지금 영상 보시면 이렇게 막 뭐가 쫙 날아갈 거예요. 그 미사일을 해본 거죠. 성공을 한 거고 2018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는 발사관이 먼저 3척 장보고 3에 배치 1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발사관이 구멍들이 6개인데 지금 이번에 장영실 함이라고 배치 2에서 나온 거는 10개인데 그걸 아마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잘 구분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거고 이번에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이제 또 관련된 해설 뭐지 그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해군 통해서 그거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 톤수가 이제 기본이 6,000톤대로 이제 가거든요. 뭐 로스앤젤레스 그 미국의 구형 그 SSN 원자력 추진기관 공격 잠수함이 6,000톤대니까 그다음 신형이 이제 버지니아급인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보면은 6,000톤대이기 때문에 발사관을 더 늘릴 수 있다. 그 숫자 구멍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도 이제 탑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시도를 해서 다 이제 모아놓은 상태죠, 사실은. 스마트 원자로만 완성해서 갖다 장착을 해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고, 뭐, 미사일 관련돼서 또 어떻게 자리를 잡고 더 늘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과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연료는 이제 연료 지금 닫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꾸로 미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찬성하는데, 가져와서 다 열어봐야 돼. 프라모데 하듯이 다 열어서 보여줘. 인증을 받아. 확인을 우리 시켜줘. 그러면 연료 공급을 하겠다. 가능하면은 우리 미국의 SSBN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같이 도와줄 거야. 평가, 외형상은 도와줄 거야 하지만은 실제 평가를 그들이 하죠. 동맹국의 어떤 전력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동맹이라는 게 뭐 이란도 그랬지만은 뭐 언제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적대적으로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들 이제 철저하게 다 들여다보는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조선소 인력을 뭐 활용을 해야 돼서 장대 뭐 경제에 뭐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군사 분야는 다 서로 이제 파악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산 핵연료를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개정을 하겠죠. 미국이 이제 이거를 합의를 한 거죠. 중국에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자력 추진기간 공격 잠수함을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하면은 대신 자기가 바빠서 다른 데 훈련가 있고 뭐 저쪽 남태평양 훈련가 있고 여러 지역에 분산은 이제 배치돼 있으니까 특정 지역 이 서해안 칭다오 다렌하고 칭다오 쪽에서 함대에서 내려오는 그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이 차후에 이제 많이 배치가 되면은 내려오는 길목부터 추적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때 미 해군의 잠수함 숫자는 세력들은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어떤 기지에 거기에 이제 배치된 게 4척, 최대 4척이기 때문에 다 그걸 커버를 못하면은 그 길목에 내려오는 거는 한국이 역할이 필요하고 그 해당되는 정보를 이제 인수인계는 바톤 터치를 받아서 추적을 하겠죠. 뭐 태평양 넓은 데 나오는 거를. 근데 그 내려오기까지는 우리 재래식 잠수함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209가 아닌 214급이 이제 역할을 서해안에서 할 거예요. 그 심도가 이제 좀 서해안은 낮기 때문에 대형 잠수함이 들어가서 작전하는 것보다 추적을 한다기보다는 초반부는 이제 214급이 주로 해서 제주도 인근에 옆에 인근에 마라도 쪽에 같은 그쪽에 인근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그 차세대 원자력 추진 기관 잠수함이 이제 바톤을 터치받아서 또 추적하다가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이제 미 해군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정되는 부분에서 원자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부분은 이제 독소 조항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제한적으로 수용을 하고 승인을 하고 개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이렇게 뭐 큰 문제는 될 거 없고 역시 뭐 협의를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제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싸움이죠. 결국 시간 싸움하고 이제 상대 정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그것도 이제 걸릴 거예요. 또 보통 그 5년 정도 이내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당장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중국의 원자력 추진기간 공격 잠수함의 숫자가 본격 작전, 실전 배치가 대량으로 돼서 하는 게 아직은 시간이 뭐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맞춰서 건조하는 거나 법 개정하는 게. 근데 하여튼 중국에 재래식 잠수함이 많은데 뭐 70척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뒤로 적게 건조를 하면서 이제 원자력 추진기간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미 해군도. 그것이 칠함대 일본 그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미칠함대 원자력 항공모함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전력들이 중국이 전력화 도입을 하면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도 허용을 한 거다. 그래서 법 개정은 뭐 그렇게 전체 내용 중에서 뭐 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뭐 단축한다든지. 근데 보통 이게 미국이 빨리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현재 트럼프 정부 2기. 그래서 한 3년 내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잖아요. 이제 2달 남아서 연말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고 뭐 다시 또 미국도 이렇게 의회가 돌아가고 뭐 자기들도 행정부가 돌아가기 시작하려면 2월달 돼야 되고 예산이 넘어오는 게 우리나라 기준은 뭐 2월달부터인데 그들도 뭐 연도 예산도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활동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년 초가 좀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향후에 뭐 개정할 것도 있고 건조소를 또 다시 찾아야 되고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중심의 인력도 다시 재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할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까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2035년도 빨라야 아무리 빨라야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기간 공격 잠수함의 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대로 갈 수도 있고 그 어떤 로드맵 자체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공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호주의 오커스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은 바이든 정부 때 다른 생각으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 때 근본적으로 앵글로색슨 저희들의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동맹에 있어서 좀 영어 쓰는 나라고 근본 자체가 영국에서 다 이민들 주 세력들이 와서 이제 자리 잡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파이브 아이즈 앵글로색슨 계통들이 먼저 영국이 이제 나서서 호주를 이제 해줘야 된다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나라 파이브 아이즈가 아닌 나라들은 뭐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바이든 정부 때.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단 중국을 막으려면은 바로 그 인접 국가인 가까운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먼저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생각이 좀 다르죠. 바이든 때는 좀 광범위하게 키워야 된다. 유럽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같은 백인들 중심의 생각도 다른 거예요. 서로 나눠지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에이펙에 이제 거기 총리가 뭐 오고 했지만은
뉴질랜드도 캐나다도 이게 파이브 아이즈국까지 세 나라인데 이게 자기들이 걱정되는 거죠. 이게 가뜩이나 빨라야 뭐 2035년도에 뭐 잠수함을 인수를 받는다. 정말 막 서둘러서 막 그냥 후딱딱 하면은.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2040년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건조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사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유동적인 게 많았고 행정부 미국 행정부는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고. 걱정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이제 우리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방해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1950년 6.25 전쟁 때 참전국이죠, 호주가.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보조, 대테러 전쟁 때 보조를 열심히 잘 했죠. 베트남 전쟁 때 참전을 한다니까 미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병력 숫자로 보면은 캐나다보다 더 같은 앵글로색슨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서 호주가 기여도는 많은데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자기가 일종의 좌장이에요. 견제를 해야 되는 나라가 눈앞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뭐 시끄러웠었고 옛날에 60년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이 중간에 껴있고 또 싱가포르는 또 호주하고 좀 친한 것도 있고 같은 영어를 쓰는 그런 언어상으로. 그래서 뭐 필리핀은 또 뭐 미국 친미 국가지만은 그래서 그게 더 얽혀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960년대 전략 폭격기 비슷한 뭐 이렇게 F-112 이런 것도 혼자만 도입한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 역할을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정권 바뀌고 동북아시아 사태가 중국 때문에 커진다고 해서 한국을 해주면은 당연히 일본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받는 순서가 이제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순위가 번호표를 1번을 뽑았는데 졸지에 뭐 2번이나 3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러면 자기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하고 뭐 친하지만은 참조국이고 또 로비를 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영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서 협상할 때 영어 편하게 하고 뭐 농담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에이펙이나 관세 협상할 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협상력 있는 사람들만 정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받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어떤 영어 언어라는 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걔들이 로비를 하지 않을까. 예정되면 우리 거 먼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싸움이 또 이제 있죠. 별도의 그 번외 경기식으로. 그걸 이제 우리 외교 쪽, 국방, 안보 외교 쪽에서 또 담당을 잘 해서 차질이 없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에서 서로. 근데 목적은 결국 최종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호주도 먼저 우리한테 지명을 했잖아. 먼저 중국을 견제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이 지리상을 보면은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시 추적, 칭따오 아니면 따렌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누가 추적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넓은 데로 나오면은 제주도를 지나면은 일본 해상자 해대 잠수함도 이제 뭐 투입될 수 있고 미국의 괌에 있는 배치된 잠수함도 호주는 저 밑에 있죠. 거기서 올라오는 게 시간이 뭐 시속 60km? 자동차 60km도 느려가지고 답답한데 이 수중에서 60km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번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 관련, 안보 관련 트럼프의 비서나 보좌관들이 이제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9월에서 10월 달에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 간의 그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었던 게 이번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결과가. 유별나게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안보, 국방 관련돼서는 우리가 불편한 소리를 최근에 여름에 그렇게 압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언론사 중심으로 이게 방위비가 증액되는데 지들이 뭐 맨날 기사를 써야 되니까 말을 막 옛날 거 만들어 놓고. 근데 유별나게 8, 9월 달 조용한 게 10월 달 결과 나왔죠. 전례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그래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호주에서는 이제 좀 불편하죠. 나도 받아야 되는데 느려지네. 근데 뭐 원래 뭐 호주는 모든 게 사업들이 국방사업이 캐나다처럼 느리게 하고 뭐 영국도 그렇고 뭐 그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빨리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호주는 좀 뭐 그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된다고 해도 운용 인력 및 비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비용은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승무원이 아닌 승조원.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승조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승조원도 문제가 최근에 이제 국방위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얘기가 나왔죠. 뭐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떠나고 있다. 더욱이 수중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승조원들은 하여튼 열악하다. 좁은 감방보다 1인 독방보다 더 심하다. 당연하죠. 그거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장보고 3,000톤대 잠수함이 이제 그런 것 나온 이유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것도 있고 작전 수행 능력, 승조원들의 어떤 거기서 생활하는 문제, 평상시에 전투 임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키워온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숫자가 이게 잠수함이 나오면 나올수록 승조원 어떤 들어오는 게 지금 이렇게 열악하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숙련된 승조원들을 좀 더 처우를 더 개선을 당연히 이제 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개선하다 보면 이제 큰 잠수함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1990년도부터 이제 도입된 그 1,400톤짜리 209 잠수함 장보고 1 이거는 이제 빨리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기서 이제 승조원들은 이제 옮겨와야 되죠. 재교육시켜서.
그리고 대응 잠수함, 고성능 잠수함을 이제 가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전례 없이 또 이게 그날로부터 발표된 그날로부터 205 잠수함 1,400톤의 장보고 1형. 이건 이제 도태시켜야 되겠는데 9척인데 뭐 예비 잠수함을 쓸 만한 건 이 9척 중에서 3척이에요. 3척. 그러니까 하프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게 딱 3척이에요. 개량됐다는 얘기고 나머지 6척은 버려도 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편을 해야 되죠. 그리고 205 잠수함은 방사청에서도 이게 해외 원조용으로 아니면 1+1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방사청 석정건 청장이 뭐 폴란드 사업에 대해서 거기 훈련용으로 우리가 줘도 된다. 3척을. 그럼 그 전에 이제 필리핀도 원조로 해주겠다. 예제적으로 승조업 문제가 이제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 문제,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20척 가까이 20여 척 된 잠수함은 이제 숫자를 정량당으로 줄여야 되는 이 시작이 이제 지금부터 된 거.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연히 인건비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월급 주는 거를 뭐 대포 인상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건 이제 아마 이게 맞물려서 당연히 이제 실무자들이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재부 다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2027년도부터는 예산을 뭐 더 늘리라든지 이건 지금 국방비 증액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한테 또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건비 문제도 국방비 증액하는데 상당 부분 차지할 거예요. 지금은 26년도 예산은 이제 아마 11월 23일까지 통과시키는 거니까 26년이 아닌 27년도 예산을 마련을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는 돈 관련돼서 승지원 양성하는 문제 아니면 다시 이렇게 돌려 쓰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게 지금부터죠.